여러분 여기 있는 비행기 보이세요? 1971년 11월 24일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국제공항에서 한 남자가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댄 쿠퍼예요. 그 사람은요, 시애틀 공항에서 편도 티켓을 끊었어요. 편도 티켓을요? 그 비행기가 뭐였냐면 보잉 727 100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이었대요. 자, 그는요, 비행기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자리요. 그리고 비행기가 한참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고도에서 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무언가를 종이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메모를 접어서 저기에 있는 스튜어디스에게 건넵니다. 그가 건넨 메모 안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폭탄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내 지시에 따라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폭탄을 스튜어디스에게 확인시켜줬어요. 그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는 현금으로 20만 달러, 한국 돈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달러를 오후 5시까지 준비하고 배낭에다가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요구했어요. 아주 치밀하죠. 그리고 동시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연료 탱크로 다시 비행기를 채우고 다시 날 수 있도록 대기시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싸요, 미국인데 이 이야기는 1971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71년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결코 싼 돈이 아니죠. 2억은 40년 전이니까.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자, 스튜어디스는 일단 비행기 기장에게 갔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줬죠. 그리고 비행기 기장은 관제탑에다가 현재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을 얘기했고요.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고 납치범의 요구대로 돈과 낙하산을 준비를 해서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돈과 낙하산을 비행기에 넣어주고 바로 연료 탱크를 연결시켜줘서 비행기를 만땅시켜주고 비행기는 다시 떴어요. 쿠퍼라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스를 비롯해서 인질들이 있었거든요. 인질들을 다 조종실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비행기는 떴고 기장 그다음에 스튜어디스 인질들을 다 조종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비행기 얘기를 잘 모르는데 랜딩 기어를 내리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압력 장치를 끄고 최저 비행 고도에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높게 뜨고 낮게 뜰 수 있잖아. 너무 낮게 뜰 수만 없잖아. 근데 너가 뜰 수 있는 한 최저의 고도로 계속 비행할 것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종사가 이 전체 비행기 기압이 팍 낮아진 거예요. 기압이 왜 낮아지죠? 비행기의 기압은 언제 낮아지나요? 비행기의 기압은 문이 열리면 낮아져요. 왜냐? 땅의 기압과 하늘의 기압이 틀린데 얘가 기압을 적응하면서 좀 쭈쭈쭈쭈쭈 올라가서 다른 기압 안에 있는데 문이 열려놓으면 문이 열리면 기압이 변하게 되죠. 그러고서 딱 이제 그 계기판을 보니까 꼬리의 날개가 들린 걸 느낀 거예요. 보니까 이 쿠퍼라는 사람이 비행기 뒤에 문을 열고 낙하산을 메고 돈을 메고 뛰어내린 거야.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건. 영어가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수색 시작해야지. 이게 낙하 직후부터 해가지고 막 헬리콥터며 뭐며 다 동원했어. 그래서 이때의 수색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상 낙하 지점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면서 얘가 떨어졌어. 그럼 이렇게 낙하 지점이 있잖아. 경찰이 막 뭐 FBI고 뭐고 다 와가지고 그 낙하 지점을 막 다 뒤지고 막. 근데 얘가 강에 떨어졌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루이스 강이라는 곳인데 강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강 바닥까지 다 뒤졌어요. 잠수정 다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얘를 찾아내려고 난리 났거든요. 얘는 누구냐? 얘 누구야? 쿠퍼라는 사람 누구냐? 프로필도 만들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프로필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얘를 찾아내려고 막 온갖 인원이 다 동원됐어요. 그런데 그는 없어졌어요. 낙하산조차 발견되지 않았어요. 돈꾸러미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람 전혀 돈과 낙하산 되고 그냥 없어졌어요. 장난 없죠. 근데 이건 영화에서는 나올 만한 일이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쉽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쿠퍼라는 사람이 약간 좀 미국 역사에서 뭐라 그럴까 좀 뭐야 이거 멍미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980년에 어느 한 가족이 쿠퍼가 가져갔던 돈의 일부인 5,800달러를 다른 곳에서 발견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빨간색 줄 있죠? 빨간색 줄이 비행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항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에 Original Suspected Landing Zone 있죠? 여기가 원래 이 쿠퍼라는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발견됐냐? 저쪽에 5,800 보이세요? 여기에? 여기 5,800 보이죠? 여기. 돈은 여기서 발견됐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랜딩을 했다고 생각되는 지역과 돈이 발견된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물증이라고는 이 사람이 이제 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남겨놓은 증거라고는 그 5,800 그리고 비행기에 지문이 좀 남아 있었어요. 지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971년 당시에는 이 지문만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미제로 남을 뻔했어요. 자, 사람들은 몽타주를 만들었어요. 쿠퍼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게 그때 형성된 몽타주예요. 이 사람이에요. 자, 나이는 몇 살로 보여요? 한 40대, 50대? 40대, 50대? 그쵸? 자, 그렇게 경찰이 이렇게 몽타주까지 만들고 이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건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27기를 누가 또 납치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20만 달러가 아니라 50만 달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똑같이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들고. 또요. 그런데 범인이 잡혔어요. 그 범인은 누구였냐면 리처드 맥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진짜 신기해. 애가 둘이나 있어요. 애가 둘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말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했고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건 되게 큰 의미예요. 전쟁 영웅이에요. 군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리콥터 부조종사로도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지문이 남아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는데 경찰이 물었죠. 야! 너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네가 저지른 거야? 너가 쿠퍼지?
근데 이 사람이 기다 아니다 말이 없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거야. 말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 쿠퍼가 비행기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낙하산으로 이제 착지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헬리콥터로 수색하던 게 맥코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코이는 쿠퍼일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저질렀는데 알고 보면 쿠퍼가 저지른 그 사건을 수색하는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참.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 가짜 총으로 그 감옥 안에 들어오고 있던 쓰레기 운반 트럭을 훔쳐요. 그래서 그 트럭을 훔쳐서 정말 영화처럼 뭉 이래가지고 감옥의 정문 부시고 나가버려요. 도망갔어. 영화야, 완전. 개 영화야. GTA야, 진짜.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FBI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살당해요. 아직도 사람들은 쿠퍼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코이라는 사람이 쿠퍼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아직도 쿠퍼가 누군지에 대한 계속적인 사람들의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 1995년이 됐어요. 듀안 웨버라는 사람이 사망할 때 자기 와이프한테 유언으로 이렇게 남긴 거예요. 여보, 내가 쿠퍼야. 자기 와이프한테 죽기 전에 뭐야?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쿠퍼라는 사건이 당신이야? 그럼 남편이 죽었어.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막 쿠퍼라는 사람이 뭔지 몰라서 도서관에 갔어요. 그때 동네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쿠퍼에 대한 책을 막 읽어봤어. 근데 그 책 한 편에 자기 남편이 글을 남겨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쿠퍼 빠였나봐. 게다가 이제 와이프가 생각을 해본 거야. 자기의 남편은 평소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악몽을 무지하게 자주 꼈어요. 맨날 막 하고 막 악몽 꿔서 일어나면 여보 왜 그래? 그러면 비행기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그리고 잠꼬대로 뭐라 그러냐면 계단에 내 지문이 묻었어. 아니 무슨 잠꼬대로 지문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내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남편이 죽을 때 자기가 쿠퍼라고 하니까. 게다가요, 아내가 집안에서 아주 오래된 시애틀 공항행 티켓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 하나 사서 막 10년, 20년 막 보관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은요, 우리 그냥 버리잖아. 아, 비행기 티켓 모으는 사람 있어? 아, 모으나? 이래, 미안. 모으면 미안. 비행기 티켓은 그렇게 모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그러니까 날짜는 몰라요. 근데 시애틀 공항행의 티켓을 모았던 거죠. 자, 그래서 FBI가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듀안 웨버라는 사람과 이 쿠퍼의 몽타주를 봤을 때 그 쿠퍼라고 생각되는 3,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일치했다고 해요. 몽타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증거가 없어요. 아저씨는 돌아가셨고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 내에서 내가 쿠퍼요라고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존 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얘는요, 살인마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자신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18년 동안 잠적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 외모랑 무지하게 비슷하게 생긴 거야. 이상해. 얘는 분명 살인마인데 그 유명한 그 쿠퍼 사건의 몽타주와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남자가 체포를 했는데요. 체포 당시에 계좌에 정확하게 20만 달러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얘를 의심했죠. 근데 이 리스트가 난 쿠퍼 아니에요. 난 가족은 죽였는데 전 비행기 납치 안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못 믿잖아. 야, 너가 괜히 감옥 가기 싫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얘는 가족을 몰살했기 때문에 이미 살인마예요. 그래서 이미 법정에서 얘한테 종신형을 줬어요. 종신형을 이미 받았다는 건 평생 감옥에 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비행기를 납치했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너의 죄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요. 종신형이니까. 달라질 게 없는데 자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FBI가 결국 그를 용의자에서 빼버렸어요. 무기징역을 받긴 했는데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형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사형을 약간 집행을 대기 상태로만 얘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8년에 결국 감옥에서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쿠퍼였을까요? 똑같게 범행을 저지른 맥코이가 쿠퍼였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죽기 직전 아내에게만 고백했던 그 사람이 쿠퍼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외모도 똑같고 게다가 가족까지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그리고 20만 달러까지 갖고 있었던 존이라는 사람이 쿠퍼였을까요? 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사건 당시에 이 사람의 나이가 벌써 40대예요. 그래서 지금 40여 년이 지난 이상 지금까지 살아계실 리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룰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요. 어떤 게 이제 새롭게 변했냐면요. 모든 보잉 727기 비행은요. 비행 중에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개조했어요. 근데 그 장치 이름이 존 쿠퍼 베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쿠퍼가 들어가요. 존 쿠퍼 베인이라는 이름으로 보잉 727기에서는 더 이상 비행 중에 뒷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727기에는 비행에서 내부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게 쿠퍼가 남긴 거죠.